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7조, 영업이익률 72% 사상 최대. 모든 뉴스가 축포를 쏘고 있어.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분위기지. 그런데 정작 이 엄청난 숫자를 만든 회장님은 이게 145조 원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 남들은 다 축제를 벌이는데 정작 돈을 긁어모으는 당사자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모순적인 상황.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지금 다들 눈앞에 화려한 숫자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무지성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어. 하지만 자산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 그 이면에 깔린 진짜 구조를 모른 채 그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건 내 돈을 100% 운에 맡기는 도박이야. 이런 식이면 아무리 하이닉스라도 주가가 30%씩 출렁일 때 공포에 질려 가장 쌀 때 던져버리게 되거든. 하지만 이 시장의 진짜 룰을 알면 달라져. 단순히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슈퍼사이클이 구조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거든. 오늘 영상 이후로는 겉핥기식 실적 뉴스나 찌라시에 당해서 감정적으로 사고 파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오늘 이야기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오늘 나온 SK하이닉스 37조 실적. 이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무서운 팩트. 두 번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밝힌 반도체 투자의 핵심. 2030년과 145조의 비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선별적 투자 체크포인트 3가지. 오늘 다룰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아무리 반도체 뉴스를 챙겨보고 차트를 공부해도 결국 고점에 물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 맹목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투자의 확실한 근거를 잡는 법.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뜯어볼 테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이 숫자 하나만 보자.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8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어. 합치면 29조 원이 넘어. 그리고 네이버페이 자산 서비스 데이터를 보면 SK하이닉스 투자자 16만 5천 명의 평균 매수 단가가 77만 4천 원이야. 현재 주가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이 58%야. 40대 투자자 비중이 33%로 가장 높아. 경제의 허리세대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29조 원을 넣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받아든 성적표가 있어. SK하이닉스 2026년 1분기 실적이야. 매출 52조 5,763억 원.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어.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5% 늘었어. 근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어. 영업이익률 72%.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원어치 반도체를 팔면 72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야. 세계 반도체 1위 파운드리 TSMC도 1분기 영업이익률이 58%거든. 그걸 14%포인트나 뛰어넘은 거야. 순이익은 40조 3,459억 원. 순이익률 77%.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야. 식당을 하는데 재료비, 월세, 인건비 다 빼고도 매출의 77%가 순수하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딨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재무 상태를 보면 더 놀라워. 현금성 자산이 54조 3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9조 원이 늘었어. 반면 차입금, 그러니까 빚은 19조 3천억 원으로 줄었어. 현금에서 빚을 빼면 순현금 35조 원이야. 빚보다 현금이 35조 원이나 더 많은 회사가 된 거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실적 대박이네 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투자 판단이 가능하거든. 이번 실적의 핵심 동력은 가격이야. SK하이닉스가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디램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60% 중반 올랐고 낸드 판매 단가는 70% 중반이 올랐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여기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말한 2가지 핵심이 등장해. 첫 번째 핵심.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이렇게 말했어. 공급 부족 문제는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더 많은 웨이퍼를 확보하려면 최소 4에서 5년이 걸린다. 2030년까지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뭘 뜻하냐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웨이퍼를 추가로 생산하려면 물리적으로 4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야. 지금 당장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내일 공장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 최태원 회장은 한국은 이미 기반이 잡혀 있어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어. 미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전력, 용수, 엔지니어링 인력까지 갖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쉽게 비유하면 이래.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반도체라는 피자를 미친 듯이 먹고 있는데 피자를 만드는 화덕이 부족한 거야. 화덕을 새로 만들려면 4에서 5년이 걸리고 그동안 피자를 먹으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 당연히 피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야. 웨이퍼라는 물리적 한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판이 바뀌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 차례야. 최태원 회장은 올해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라는 행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해. 작년 12월에는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500억 달러 이상으로 받고 1월에는 70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금 새로운 예상치는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45조 원이야. 작년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이었거든. 3배가 넘는 숫자야. 근데 최태원 회장이 바로 뒤에 이런 말을 붙여. 이건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1000억 달러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신기술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익은 전부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만약 AI 기술이 메모리를 훨씬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진화하거나
빅테크들이 AI 투자 이만하면 됐어라고 발을 빼는 순간 이 수요가 한꺼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핑을 하고 있는 거야. 파도가 계속 높아지면 역사상 아무도 못 본 곳까지 올라가지만 파도가 갑자기 꺾이면 그 높이만큼 추락하는 거지. 최태원 회장이 신기술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다고 한 게 딱 이 뜻이야. 그래서 1년짜리 계획을 짜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상황이라고까지 한 거야. 12월에 500억 달러, 1월에 700억 달러, 2월에 1000억 달러. 2달 만에 전망치가 2배로 뛰는 세상에서 1년 후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지점이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실제하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도 엄청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지금 사서 4년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큰 방향.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맞아. 근데 그 안에서 분기마다, 심지어 월마다 변동이 있거든. 최태원 회장이 12월에 500억 달러, 1월에 700억 달러, 지금 1000억 달러라고 한 게 그 증거야. 2달 만에 전망치가 2배로 뛰는 세상이야.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봐봐. 올해 1월 2일 67만 7천 원으로 출발해서 1월 말 90만 원, 2월 말 100만 원을 돌파했어. 근데 이란 전쟁이 터지자 3월 초에 93만 원대까지 밀렸거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4월에 120만 원을 넘었어. 큰 방향은 우상향이지만 그 안에서 30% 가까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큰 구조와 변동성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눈이야. 큰 구조가 살아있으면 빠질 때 기회가 되고 큰 구조가 무너지면 반등이 올 때 빠져야 하거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뜯어보자.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과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SK하이닉스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직접 이야기했어. AI가 모델 학습 단계를 넘어 실시간 추론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D램과 낸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에이전틱 AI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가 사람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야. 챗 GPT한테 이거 해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이메일도 보내고 일정도 잡고 보고서도 만드는 단계인 거지. 이러려면 AI가 기억해야 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래서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야.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 이번 1분기 SK하이닉스 매출에서 D램이 78%, 낸드가 21%를 차지했어. D램 안에서도 서버와 그래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AI가 빨아들이는 메모리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야.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선주문, 후생산 구조로 바뀌고 있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메모리를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내고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LTA, 장기 공급 계약이 늘고 있어. KB증권은 이 흐름을 두고 메모리 산업이 TSMC와 유사하게 파운드리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반도체 가격이 수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시클리컬, 경기순환주였거든. 근데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바뀌어. 마치 월세 수입처럼 예측 가능한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가에 붙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세 번째, D램뿐 아니라 낸드까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이번 실적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낸드야. D램은 그동안 HBM 덕분에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 근데 이번 분기에 낸드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70% 중반이나 올랐어. D램보다 더 많이 오른 거야.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E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낸드 공급도 부족해졌거든. 그런데 업계 전반이 HBM 생산에 웨이퍼를 집중하다 보니 낸드 증설은 후순위로 밀려있어. 공급이 안 늘었는데 수요가 터진 거야. 자,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짚고 가자. 이 구조를 SK하이닉스 스스로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건 말이 아니라 돈으로 봐야 해.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K하이닉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 고객 수요가 공급 역량을 상회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캐펙스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투자가 M15X 램프업, 그러니까 충북 청주의 최신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그리고 EUV 같은 핵심 장비를 선점하기 위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공장은 착공부터 실제로 칩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리고 핵심 장비는 주문해도 납품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 쉽게 말하면 지금 씨를 뿌려야 3에서 4년 뒤에 수확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안 심으면 2030년에 팔반도체가 없어. 최태원 회장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간다고 말한 것과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역대급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와. 공급 부족은 당분간 해소가 안 되고 그 사이에 생산 기반을 먼저 확보한 회사가 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독식하겠다는 거지. 자, 그럼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 핵심 체크 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를 진짜 따라가는지야. 오늘 SK하이닉스가 2분기 가이던스를 직접 줬어. D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후반 퍼센트, 낸드는 10% 중반 늘린다고. 증권가는 이걸 반영해서 2분기 영업이익을 이미 5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 1분기 37조에서 51조면 한 분기 만에 14조가 더 느는 거야. 근데 가이던스는 약속이지 결과가 아니거든. 7월에 나올 2분기 실적이 이 가이던스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밑도는지, 이게 이 슈퍼사이클의 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신호야. 두 번째, HBM4 공급 일정이야. 최태원 회장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만나서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
SK하이닉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HBM4는 고객사와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의된 일정에 맞춰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어. 이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가 하반기 주가의 핵심 변수야.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이번 분기에 세계 최초로 원시 나노 LPDDR6도 개발 완료했고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최적화된 192GB 소캠2 양산도 시작했어.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는 건 기술 주도권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세 번째, 메모리 가격 추이야. D램과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 꼭 확인해야 해. D램 범용 제품 가격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올랐고 낸드는 15개월 연속 상승 중이야. 특히 낸드 범용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이 흐름이 꺾이면 실적 모멘텀도 바뀔 수 있으니까 매달 나오는 D램 익스체인지 가격 데이터를 꼭 체크해야 해.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 3가지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자. 첫째, 치플레이션 리스크야. 최태원 회장도 직접 우려했어. HBM에 너무 집중하면 일반 D램이 부족해져서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AI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PC나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면 이게 역으로 수요를 깎을 수 있어. SK하이닉스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세트 출하량 조정과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 등 일부 수요 둔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인정했거든. 둘째, 지정학 리스크야. 미국 이란 전쟁, 관세 정책 변동 같은 외부 변수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어. 최태원 회장도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 셋째,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야. 주가가 이미 올해 초 67만 7천 원에서 120만 원대까지 80% 넘게 올랐거든. 실적이 좋아도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파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어. 이른바 세론 뉴스, 좋은 뉴스 나오면 되려 파는 현상이지. 자, 그럼 온갖 리스크까지 다 짚어봤는데 결국 이 판에서 핵심은 뭘까? KB증권이 이 상황의 본질을 잘 관통했어. KB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어. 빅테크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비용이 아닌 생존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 탐색 방식이 인터넷 검색에서 AI로 일상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 흐름은 중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90만 원이면 현재 주가 120만 원대에서 약 6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KB증권만이 아니야. IBK 투자증권은 180만 원, 메리츠증권은 170만 원, CT는 170만 원, 하나증권은 160만 원, 심지어 SK증권은 200만 원을 제시했어. 이달 들어 목표 주가를 올린 증권사만 10곳이 넘어.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구글한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아마존한테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싸게 사면 좋은 부품이 아니야. 없으면 AI 서비스 자체를 못 돌리는 생존 물자가 된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 밥값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잖아. 딱 그거야.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를 넘어서는 순간 증권사들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또 한번 대폭 올라갈 거야. 지금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1조 원인데 이게 200조, 250조로 올라가면 목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야. KB증권은 이미 올해 251조, 내년 358조를 전망하고 있어. 이 수치가 현실화되면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 4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제치는 기업이 되는 거야. 내년에는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긍정적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의 HBM을 몬스터칩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했어. AI가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속도를 생각해봐. 이미 검색도, 글쓰기도, 코딩도 AI로 하잖아.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메모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SK하이닉스가 올해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리겠다고 한 것도 이 구조적 성장에 선제 대응하려는 거야. 충북 청주 M15, X공장 가동률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EUV 장비 확보까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 한국 주주들뿐만 아니라 미국 및 글로벌 주주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ADR 상장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자금이 직접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는 거야. 딱 하나만 더 짚고 가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냈어. 수년금 100조 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달성과 주주 환원의 확대는 병행할 수 있는 목표라고 했고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추가 주주 환원 수단도 적극 검토하여 연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금이 54조 원이고 분기마다 20조 원씩 현금이 쌓이는 속도거든. 올해 안에 수년금 10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페이스야.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가 현실이 되는 거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상법 개정 흐름과 맞물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그리고 주가 가치 측면도 봐야 해.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3배 수준이야.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인 메타, JP모건,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들 평균의 38% 수준에 불과해. 이익은 세계 4위급인데 시총은 훨씬 낮다는 건 시장이 아직 이 기업의 가치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이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이 바로 주가 재평가가 일어나는 시점이야. 정리할게. 오늘 SK하이닉스는 분기 매출 52조, 영업이익 37조, 영업이익률 72%라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숫자를 냈어. 근데 이 숫자보다 중요한 건 최태원 회장이 직접 말한 두 가지 구조야.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30년까지 간다는 것. 그리고 이 변동성의 크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의 지속 가능성이야. 2분기 가이던스, HBM4 공급 일정, 메모리 가격 추이. 이 세 가지가 지금 방향대로 가면 이 슈퍼사이클은 아직 초입일 수 있어. 최태원 회장의 말처럼 지금까지 일어난 건 서곡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다음 분기 디램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전분기 대비 또 오르는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한 이 판은 계속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